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은퇴 후 삶에서 시작된 비극과 배신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사이다 같은 결말로 끝나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출근길이었다. 김영수는 지하철 2호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40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본 풍경이었다. 오늘로 끝이다. 회사 로비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들. 영수는 억지로 웃었다.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다. 이제 진짜 자유네요. 후배가 말했다. 자유.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 평소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내는 큰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 요즘 매일 그곳에 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시계를 봤다. 2시 10분. 또 봤다. 2시 11분.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구나. 핸드폰을 봤다. 카카오톡 알림이 없었다. 회사 단체 톡방에서 나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리워졌다. 그곳에서만큼은 김영수 부장이었다. 필요한 사람이었다. 저녁 6시. 가족이 모였다. 아내가 손주를 데리고 왔다. 둘째 아들은 승진 준비로 지쳐 보였다. 막내딸은 결혼 준비 이야기로 바빴다. 아빠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지? 큰아들이 물었다. 그래. 이제 완전히 자유야. 좋겠다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뿐이었다. 식탁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에 몰두했다. 손주 이야기, 회사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 영수의 마지막 출근 날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영수는 젓가락을 놓고 가족들을 바라봤다. 모두가 바빠 보였다. 모두가 할 일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자신은 밤 10시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연예 프로그램이 나왔다. 채널을 돌렸다.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았다. 영수는 TV를 껐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마치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다. 40년간 회사에서 받던 인정과 존중, 부장님이라고 불리던 그 순간들, 이제 모든 게 사라졌다. 집에서도 아빠라기보다는 그냥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영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나고 있었다. 70이 넘은 남자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모두 이럴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온 안내 메시지였다. 사진 동호회 신규 회원 모집. 새로운 취미, 새로운 만남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새로운 만남.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새로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할지도.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모든 게 끝나가는 느낌이었다. 문화센터 복도는 왁자지껄했다. 김영수는 사진 동호회 모집 공고를 다시 읽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만남.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처음 오셨나요? 저는 이정희예요. 김영수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정희의 손이 따뜻했다. 영수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악수를 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동호회는 생각보다 활기찼다. 중년 남녀들이 모여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선생님도 사진 찍으세요? 정희가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냥 심심해서요. 아, 은퇴하셨구나. 저도 시간이 많아서 시작했어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편이 사업에만 몰두해서 집에서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다고 했다. 영수와 똑같았다. 첫 번째 출산은 한강공원이었다. 영수는 서툴게 카메라를 만졌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산 비싼 카메라였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희가 다가와 영수의 손을 잡고 카메라를 조작했다.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다. 향수 냄새가 은은했다. 어머, 선생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정희가 영수가 찍은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요? 네. 구도가 정말 좋아요. 아직도 참 멋지세요. 그 말에 영수의 가슴이 뛰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다. 아내는 요즘 영수를 보는 눈빛이 시들했다. 자식들도 아버지보다는 각자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다. 출사가 끝난 후 둘은 카페에 앉았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영수가 물었다. 건설업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나 봐요. 집에 와도 말도 안 해요. 정희의 눈가에 서글픔이 스쳤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요. 선생님도 은퇴하시고 심심하시죠? 맞아요.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누구도 관심 안 가져주잖아요. 정희가 씁쓸하게 웃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날부터 둘은 자주 연락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았다. 맛집 정보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했다. 오늘 사진 어떠세요? 선생님이 찍으신 거 정말 좋아요. 내일 혼자 출사 나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영수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정희의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답장을 보낼 때마다 가슴이 설렜다. 이런 감정이 언제 이후였을까? 한 달이 지났다. 둘은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구석자리였다. 선생님, 저 요즘 이상해요. 정희가 말했다. 왜요? 자꾸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희의 눈이 촉촉해졌다. 영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까워졌다. 살짝 닿았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가 속삭였다.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오랜만이에요. 영수도 속삭였다. 카페는 조용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이 두 중년의 위험한 만남에 관심이 없었다. 정희가 영수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저희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다. 영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디 갔다 왔어? 사진 동호회 갔다 왔어. 그래. 그뿐이었다. 관심도 없었다. 영수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20대 청년 같았다. 핸드폰에 정희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달콤한 설렘이 얼마나 독이 될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랜만에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꿨다. 김영수와 이정희는 선을 넘었다. 모텔 침대에서 둘은 서로를 안았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죄책감과 짜릿함이 뒤섞였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정희가 영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달라 보였다. 죄인의 얼굴 같았다. 동시에 살아있는 남자의 얼굴이기도 했다. 새벽 2시 집에 들어섰다. 왜 이렇게 늦어?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호회 회식이 있었어.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술 냄새 안 나는데? 맥주 한 잔만 했어. 두 번째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부터 영수의 일상이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잤어요? 대답이 올 때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핸드폰에 처음으로 잠금 번호를 설정했다. 1234가 아닌 정희의 생일로. 옷차림도 달라졌다.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향수도 뿌렸다.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아내가 물었다. 운동 좀 제대로 해보려고. 세 번째 거짓말이었다. 어디서 운동해? 헬스장에서 하지. 네 번째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 늘어갔다.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 정희와의 만남도 잦아졌다. 일주일에 2번, 3번, 4번. 만날 때마다 핑계가 필요했다. 병원 간다. 친구 만난다. 동호회 모임이다. 영수는 거짓말의 달인이 되어갔다. 한 달 후 가족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큰아들이 둘째에게 말했다. 맞아.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받고. 엄마는 뭐래? 엄마도 의심하고 있어. 자녀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영수는 멈출 수 없었다. 동호회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영수 씨랑 정혜 씨,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항상 둘이서만 다니고 말이야. 나이가 몇인데 저래? 수군거림이 들렸다. 영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폭발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지? 식탁에서 갑자기 터진 질문이었다. 무슨 소리야? 요즘 당신 행동 보면 다 알아. 핸드폰 잠그고 늦게 들어오고 옷차림 신경 쓰고. 그냥 취미 생활하는 거야. 취미 생활이 그렇게 해?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의심병이 있는 거 아니야? 영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심병?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모를 것 같아? 그만해!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답답해서 나가! 영수는 집을 나섰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싸웠어요. 당신 때문에.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한숨이 들렸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좀 더 조심해요.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영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있었다.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내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자녀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동호회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거세졌다. 영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한쪽은 가정, 한쪽은 정의. 둘 다 잡을 수는 없었다.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영수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아니,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이미 선택의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을,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거라는 것을,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영수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다.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김영수는 이정희와 단골 카페에서 만났다. 창가 자리. 햇살이 따스했다. 정희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달콤한 오후였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희가 물었다. 좀 더 조심스럽게 만나요. 언제까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영수는 정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때였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영수의 아내였다. 마트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내와 영수의 눈이 마주쳤다.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과가 굴러다녔다. 어머, 정희가 깜짝 놀라며 손을 뺐다. 카페 문이 박차고 열렸다. 이 나이에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아내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렸다. 모든 사람이 돌아봤다. 커피 마시던 사람들이 멈췄다.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다. 직장인들이 수군거렸다. 창피한 줄 알아. 아내가 테이블을 쳤다. 커피잔이 쏟아졌다. 영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희가 떨며 말했다. 오해? 손 잡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정희가 황급히 가방을 챙겼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영수는 혼자 남았다. 집에 가자. 아내의 목소리가 얼음같이 차갔다.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택시 안은 무덤같이 조용했다.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 앉아. 아내가 명령조로 말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았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이혼 서류였다. 이미 준비해뒀어. 여보, 말하지 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당신의 답이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바람 피운 걸 용서하라고? 실수였어. 실수가 몇 달씩 계속돼? 아내가 소리쳤다. 당신은 이제 가족이 아니야.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그날 밤 자녀들이 모였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큰아들이 말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둘째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막내딸이 울먹였다. 얘들아, 아빠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 이게 실수예요? 다른 여자랑 손잡고 있는 게 실수라고요? 자녀들의 시선이 차갔다. 존경하던 아버지는 사라졌다. 이제 그냥 비참한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짐 싸. 아내가 캐리어를 내놓았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영수는 옷가지를 챙겼다. 40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문이 쾅 닫혔다. 영수는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 캐리어 하나만 끌고 어디로 가야 할까?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 씨,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머, 어떡해요? 당분간 모텔에 있을게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모텔 방은 좁고 습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연락처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둘째에게서도 왔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막내딸에게서도.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영수는 핸드폰을 던졌다.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다. 40년 가정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다. 영수는 아직 몰랐다. 정의마저 자신을 버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할지도.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가족들의 차가운 복수가. 모텔에서 일주일이 지났다. 김영수는 이정희와 함께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퇴직금에서 나온 돈이었다.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네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영수도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영수의 연금은 월 120만 원이었다. 원룸 월세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빠듯했다. 정희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다. 수입이 없었다. 돈이 부족해요. 정희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 쉬었다. 조금만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한 달 후 영수가 당뇨로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희가 옆에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병원비가 80만 원이래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20만 원은 내야 한다고 해요. 정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두 번째 균열이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정희는 말이 없었다. 왜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정희가 폭발했다. 동호회에서도 쫓겨났고 남편과는 이혼 소송이고 돈도 없고.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당신은 연금이라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함께? 당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잖아요. 혼자 늙어 죽을 사람이. 정희의 말이 영수의 가슴에 꽂혔다. 그날 밤 정희가 짐을 쌌다. 어디 가요? 친정에 가요.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요. 정희가 문을 나섰다. 쾅 소리와 함께 영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원룸에서 정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연락도 끊어졌다. 카톡도 차단당했다. 영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병세는 악화됐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저렸다. 혈압도 높아졌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다. 원룸 월세를 밀렸다. 집주인이 독촉했다. 다음 달까지 못 내면 나가셔야 해요. 절망적이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큰아들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야. 침묵이 흘렀다.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너무 외롭다. 아버지, 정말 힘들어. 병원비도 없고 집세도 밀렸어. 그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한 번만 도와줘. 저희도 이제 아버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아들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다. 영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한 달 후 영수는 병원에 입원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에서 간신히 깨어났다.
간병인도 없었다. 문병 오는 사람도 없었다. 병실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중얼거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가족은요? 다 끊어졌어요. 간호사가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그날 밤 영수는 마지막 눈물을 흘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게 사라졌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도 듣지 않는 사과였다. 새벽 4시, 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전도 기계가 길게 울렸다. 간호사들이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다. 장례식장에는 몇 명 되지 않는 먼 친척들만 왔다.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영수의 마지막은 쓸쓸했다.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복관에는 시든 국화꽃 몇 송이 뿐이었다. 가정을 버린 자에게는 가정의 따뜻함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랑이라 착각한 불륜의 끝은 배신이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평생의 외로움이었다. 영수는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스스로 무너졌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 가족들은 아버지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다. 오히려 더 평온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다. 가정을 배신한 자의 최후였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사랑이라 착각한 불륜, 남은 건 외면받는 가족, 쓸쓸한 병상,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매일 제일 먼저 이야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